저처럼 얼굴에 아토피가 심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이 리쥬란을 맞은 경우의 후기를 보지 못했어요. 안녕하세요, 칠토피안입니다. 제 아토피가 시작된 게 바로 얼굴에서였어요. 얼굴에 연고를 조금 많이 발라서 그런지 얼굴이 가장 좀 심했어요. 한의사 선생님이 얼굴이 가장 빨리 나을 거예요 하셨는데 처음에는 얼굴이 빨리 나았어요.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몸은 깨끗해지는데 얼굴은 다시 막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한의원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었어요. 한의원 치료가 이제 그 시점에 오니까 너무 지지부진하게 느껴졌어요. 언제 화장할 수 있어요? 굉장히 애매하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빨리 화장하고 나도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맨날 추레하고 얼굴 여기 막 다 일어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다니니까 제 자신이 진짜 싫었거든요. 다른 거를 찾아보게 되다가 리쥬란이라는 시술을 알게 되었어요. 연어의 정소에서 추출한 DNA를 가공을 해서 얼굴 피부에 주사로 이렇게 놓는 건데 피부 장벽 회복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. 그 말에 꽂혀갖고 저는 리쥬란에 대해서 엄청 검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후기를 찾아봐도 저처럼 얼굴에 아토피가 심한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사람들이 리쥬란을 맞은 경우의 후기를 보지 못했어요. 굉장히 좀 불안했어요. 부작용이 생겨서 다시 내가 처음에 치료를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떡하지? 라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있었어요. 그래서 계속 망설이다가 한의원에 침하고 치료를 받으러 갔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. 이런 리쥬란 시술이 있다는데 혹시 그 환자들 중에서 그런 거 받으신 분 있냐? 그런 사람은 없다고. 그래서 왜 뭐 그거 하시게요? 라고 막 하시더라고요. 피부 장벽 손상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선생님이 근데 그거 마취크림 바르고 주사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것 때문에 뒤집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 마취크림에 대해서 리쥬란 용액 자체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면 어떡하지? 또 5만 가지 생각을 한 거죠. 그런데 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. 뭐 아니면 도다. 내가 평생 이렇게 화장도 안 하고 꾸줄꾸줄하고 그렇게 다닐 것인가 아니면 희망을 가지고 도전을 해볼 것인가 그 갈림길에 쓰게 된 거죠. 굉장히 화장을 하고 싶다는 욕망이 컸기 때문에 리쥬란 시술을 받기로 결심을 했습니다. 그래서 또 엄청 찾아봤어요. 신사동에 굉장히 유명한 피부과가 있대요. 피부과에 가서 이제 원장님이랑 상담을 하게 됐어요. 마크뷰라는 기계로 이렇게 처음에 찍거든요. 콩 같은 거에 이렇게 들어가서 얼굴만 코 사진 팍 찍으면 기미 혈관 확장된 거 다 보이는 그런 기계예요. 볼 쪽이 혈관이 형성되어 있다. 그래서 좀 불긋불긋하게 보이는 거다. 염증이 많이 생기면은 이상 혈관 있잖아요. 혈관이 늘어지면서 열감이 발생되고 가렵고 붉어 보이고 그래서 일단 리쥬란은 한 번으로는 효과가 없으니까 최소 3번을 한번 해보라고 권했고 이런 확장된 혈관을 없애는 레이저가 있대요. V빔 레이저였는데 그것도 5회를 하라고 권하더라고요. 얼굴 전체에다가 리쥬란을 다 맞았기 때문에 4cc를 3번, V빔 레이저를 5번 받는 걸로 결제를 해버렸어요. 진짜 비쌌어요.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효과가 있었다, 좋아졌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에 혹해갖고 팔랑기는 또 결제를 했습니다. 그런데 제가 그 아토피가 있었다고 한의원에서 치료했다고 하니까 저한테 한 말이 또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. 막 하면서 굳이 왜 그렇게 하냐, 한약으로 치료하는 거네.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KTX가 있는데 마차 타고 가는 격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, 뭐 그 의견도 저는 존중을 합니다. 그건 뭐 개개인의 선택이니까요. 덜덜 떨면서 마취크림 바르고 할 때도 너무 무섭고 뒤집어질까봐 최대한 얇게 발라달라고 하고 짧게만 바르고 시술 받겠다 이렇게 했어요. 그때는 리쥬란의 고통이 그렇게 큰 줄 몰랐죠. 다행히 저는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았어요. 통증이 굉장히 심한데 한의원에서 병변에 고슴도치처럼 다다다다 이렇게 맞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고통이 참을만 했어요. 얼굴이 미친 듯이 가려운 것보다는 훨씬 나은 느낌? 여기가 또 가려운 상태니까 바넬이 들어가는 게 또 합법적으로 긁어주는 느낌이어서 그래서 좀 참을 수 있었습니다. 중간중간에 뽀드락지가 났을 때 원장님이 염증 주사 같은 거 놔주겠다라고 했는데 서비스로 긋고 막 사양하고 시술을 받고 나서 항생제 연고를 또 발라요 얼굴에. 그것도 안 바르겠다고 하고 진짜 얇게만 도포해달라고 하고 연고에 알러지 있는 사람처럼 굉장히 유난스럽게 그렇게 했습니다. 처음에 하고 났을 때는 별로 효과를 모르겠어요. 확실히 3번을 받고 나니까 일주일 만에 피부가 뒤집어질 게 2주일 만에 피부가 뒤집어진다, 텀이 좀 길어진 거라는 거를 확실히 느꼈고 피부가 좀 튼튼해졌다는 게 느껴졌어요. 안이 좀 채워진 느낌이랄까? 그러면서 제가 그 V빔 레이저도 같이 했는데 맞아보신 분 있으세요? 이거를 맞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게 뭐 아프고 이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. 이렇게 쏠 때 차가운 레이저가 함께 나온대요. 차가운 게 슝슝슝슝 되는 느낌이었는데 저는 이게 눈이 너무 부셔갖고 그 눈부심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. 이 선글라스 같은 거 막 끼고 알코올솜 같은 거 있잖아요. 제가 워낙 예민해하니까 알코올솜을 이렇게 두껍게 막 이렇게 올렸었거든요. 그런데도 쏠 때마다 그 안구 망막에 혈관이 팡팡 하고 제 시야에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리쥬란보다 그 V빔이 진짜 고통스러웠어요. 그래서 막 하면서도 막 이러면서 언제 끝나요? 막 이러면서 했거든요. V빔 때문에 기분 탓인지 리쥬란 때문인지 잘 모르겠는데 둘 다 섞어서 해서 확실히 얼굴이 가려운 게 좀 덜하더라고요. 볼 부위가 처음엔 7에서 8 정도로 가려웠으면 레이저를 받고 나서는 한 3, 4 정도로 좀 떨어진 느낌? 완전히 안 가렵다 이건 아니고요. 떨어진 느낌이 나더라고요. 그런데도 완전히 일반인처럼 깨끗하게 이렇게 나은 건 아니지만 그때는 회사를 다닐 때였으니까 피부가 괜찮은 날은 화장도
이렇게 하면은 좀 덜 뜨고 덜 뒤집어지고 그러더라고요. 그러다가 또 확 뒤집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. 바로 속눈썹 펌 때문이었어요. 할만해지니까 예쁘게 꾸미고 싶은 욕구가 엄청나게 생긴 거예요. 좀 피부도 괜찮아지고 하니까 계속 여러 가지 미용적인 시술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. 20대 때 한번 그거를 해봤거든요. 뷰러 한 것처럼 반짝 예쁘게 올라가서 되게 예뻐 보이는 거예요. 옛날 기억만 가지고 속눈썹 펌을 예약을 했거든요. 글루 안 쓰고 뭐 천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래도 좀 괜찮겠지 싶어서 그런 데 찾아서 했거든요. 이거를 하는 도중에 계속 머리가 아프고 약 냄새 있잖아요. 파마약 냄새. 그게 계속 나서 기분이 진짜 안 좋았어요. 그러면서 얼굴이 좀 가렵기 시작하고 갑자기 여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. 다시. 와 진짜 좌절스러웠어요. 막 속눈썹이 이렇게 반짝 예쁘게 올라갔는데 얼굴은 막 뻘개갖고 진짜 그냥 괴물처럼 막. 그러니까 또 좌절스러운 거예요. 아 진짜 내가 이걸 왜 했지 하면서. 근데 다른 이유를 생각을 해봐도 속눈썹 펌밖에 이유가 없었고 그 전에도 계속 그 머리를 하고 나면은 피부가 뒤집어지는 그것 때문에 미용실에서 쓰는 약품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들었었거든요. 아무래도 눈 쪽에 쓰는 거니까 좀 다르겠지 했는데 시술을 받을 때 그 미용실에서 나는 냄새랑 똑같이 나니까 또 똑같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후회스러운 거예요. 또 다른 피부과 밀통 막 엄청 찾았어요. 왜 다시 거기에 가지 않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기다리는 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었어요. 제가 원래 시술을 받았던 그 피부과에 가지 못하는 이유였고 다른 피부과를 찾아서 결제를 했습니다. 아토피로 굉장히 유명한 병원이에요. 그 원장님이 뭐 아토피 관련돼서 책도 쓰시고 그래서 또 그곳에 간 이야기를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